고물의 수필집 봉선화. 시골집 입구에 봉선화가 줄지어 피어있다. 분홍 꽃잎을 따라 내 눈은 이미 손톱에 물들이던 추억의 여객선을 탔다. 봉선화 꼬투리가 뱃머리에 대롱대롱 달린 호야등 같아 보인다. 유리 꺼벙이를 벗기고 성냥불을 붙이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어 꼬투리를 잡았다. 톡. 시각으로 터지는 소리는 촉각에서 마감된다. 속에 억눌린 무언가를 터뜨리는 것처럼 기분이 좋았다. 몇 번이고 반복해서 터뜨렸다. 가만두면 저절로 터질 것인데 나는 그만둘 수 없는 무언가에 이끌렸다. 종족 번식을 위해 꼬투리들은 간격 조절과 거리 조절을 하여 씨앗을 튕겨 보낼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런 봉선화의 깊은 속내는 생각지도 않는 채 내 재미에 빠져 있다가 깜짝 놀랄 현상을 발견했다. 내 손에서 터지고 있는 봉선화 꼬투리는 하트 모양으로 자신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었다. 심술을 부리고 있는 나에게 이 무슨 애정 행각인가. 아직 터질 준비도 안 된 꼬투리를 따서 억지로 터뜨리며 속을 풀고 있는 나에게 봉선화가 보낸 사랑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봉선화 꼬투리가 터지면서 내게 보여준 사랑 마크는 알 수 없는 일이다. 이 예쁜 모양이 내 눈에 잡힌 것은 일전에 일어난 일을 연상하게 했다. 공교롭게도 봉선화 꼬투리가 터질 때 보여준 사랑 마크의 모습이 나에게도 있었다. 멀리서 여자 동기가 찾아왔다. 그날 마침 남편 생일이고 아들과 딸이 다 와 있어서 나갈 형편이 전혀 아니었다. 멀리서 온 친구라 거절하지 못하고 잠깐 나갔다가 큰 봉변을 당하고 말았다. 집 앞에 있는 생맥주집에 갔을 때 멀리서 온 여자 동기와 가까이 살고 있는 남자 동기가 같이 와 있었고 둘은 제법 술 기운이 있는 상태였다. 내가 자리에 앉자마자 남자 동기는 기다렸다는 듯이 자리에도 없는 또 다른 여자 동기 험담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내가 맞장구를 안 쳐주니까 약이 올랐는지 그에게 전화까지 했어 한바탕 난리를 쳤다. 보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나는 그에게 그만하라고 말했다. 전화 끊은 그에게 사람은 누구나 장단점이 있다.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이해하자며 우리 나이에 이해 못할 일이 어디 있느냐고 말했다. 거기에 덧붙여 자기의 단점은 자기가 볼 수 없다며 근래 일어난 그의 행동 하나를 슬며시 말해주었다. 그 말에 기분이 나빠진 그는 소주잔에 남아있던 술을 내 얼굴에 확 뿌렸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다. 얼굴에 묻은 소주를 채 닦기도 전에 이번에는 소주병이 내 머리 위에서 퍽 하는 소리로 무너졌다. 정말 스릴 넘치고 긴장감이 넘치는 한 컷이 지나갔고 내 머리에서는 끈적끈적한 액체가 줄줄 흘러내렸다. 옆자리에서 웅성웅성 하는 소리가 들렸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이 지나간 듯한 느낌이 들었을 때 무슨 저런 사람이 다 있냐? 인간도 아니다. 여자친구와 술 먹다가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느냐? 는 사람들의 혀차는 소리가 주임새처럼 들려왔다. 그 사람은 친절하게도 다음에 증인이 필요하면 연락하이소 라는 말까지 했다. 나는 할 말을 잃고 두 손으로 상처난 머리를 감쌌다. 시간이 그렇게 길게 느껴진 건 태어나서 처음이었다. 구급차가 왔다. 친구들과 함께 구급차를 타고 병원 가는 동안 경찰이 물었다. 싸웠습니까? 그 말에 나는 자동으로 아니라는 말이 튀어나왔다. 정말 신기하다. 왜 그 말이 나왔을까? 상황을 돌이켜보자면 당장 처벌을 해도 시원찮은 판에 남자 동기를 옹호하고 있다. 왜 그랬는지 정확히 모르겠으나 그렇게 대답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졌다. 그러나 가슴 한 구석에는 여전히 나도 나를 알 수 없는 어떤 미묘한 감정이 있었다. 응급실로 들어가는 나를 보며 경찰이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또 한 번 묻는다.
내가 정말로 사온 것이 아니라고 하자 경찰은 일주일 동안 유효하니까 언제든지 고소하이소 하며 휑하니 떠난다. 나는 간단한 처치를 받고 집으로 왔다. 집에 와서도 계속 피가 흘렀다. 다시 병원에 가서 붕대를 감고 왔다. 이튿날 봉합수술을 하려고 입원했다. 저녁이 되자 남자 동리는 초췌한 모습으로 찾아왔다. 계속 미안하다며 용서해달라는 말만 했다. 스스로 정신이 나간 모양이라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고 왜 그랬는지도 모르겠고 지나간 상황이 기억도 잘 안 난다고 한다.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있는 그를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라야 정상인데 왠지 모르게 안쓰러워 보인다. 그 일은 살인미수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엄청난 일이다. 신체만 상처를 낸 것이 아니다. 수십 년 동안 지켜왔던 우정에도 상처를 냈다. 그런데도 나는 그가 밉지 않았고 오히려 웃어 보였다. 병문안 오는 지인들에게도 머리 위에서 병이 떨어져 다쳤다는 거짓말이 술술 잘도 나왔다. 하도 여러 번 반복하여 말하다 보니 입이 아파 나중에는 녹음이라도 해두고 들려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내 머리가 터지는 아픔까지 겪으면서도 왜 그를 보호해 주었을까? 그가 밉지 않는 것은 무슨 조화란 말인가? 어렵지 않게 용서를 하며 오히려 웃어 보일 수 있었던 내 마음을 나 스스로도 알 수가 없다. 나는 이 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봉선아가 지인의 꼬투리를 터뜨리며 보여준 하트 모양과 내가 남자 동기를 웃으며 대할 수 있었던 모습이 번갈아 떠올랐다. 어쩌면 봉선아는 날마다 씨앗을 몸 밖으로 튕겨보내면서 새로운 몸으로 태어날 것을 수련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기에 마지막 모습까지 사랑의 하트 모양을 보여주었을지도. 나는 10년 이상의 명상 수련을 했다. 그냥 운동삼아 단련한 것이 한 몫을 하게 되었다. 그동안 좋은 기운이 안으로 쌓였던 모양이다. 그런 기운들이 나도 모르게 서러러 나왔지 않나 생각을 해본다. 그러나 여전히 알 수 없는 내 마음에 나 스스로도 놀랄 뿐이다. 다만 내가 인지하고 있는 것은 이런저런 일들은 모두 부질없는 하나의 덩구름과 같음을 내 몸의 어떤 기가 스스로 나를 깨닫게 해주었다는 것이다. 지나고 나니 용서의 미덕을 실감케 한다.